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 부임차 출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특히 출국 금지를 대통령실이 몰랐느냐 이 대목. 그 업무를 하신 분이에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반검찰 특권 카르텔위원회 위원장 차규근입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는 전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오늘은 조국혁신당 인재영이 8호. 네, 그렇습니다. 8호이신데 모신 이유는 사실 8호라서 모신 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침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본부장 이 일을 하셨잖아요. 3년 10개월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궁금한 거 장관이 네.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처럼 주요 인물이 출국 금지가 된다.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예. 국방부 장관 참. 1월 달에 근데 출국 금지 됐을 때는 이미 국방부 장관을 떠나신 하지만 상태. 장관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요인 아닙니까 요인?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인사가 출국 금지가 되면 네네. 당연히 알잖아요. 내부적으로 한 장짜리 예. 정보 보고를 다 이제 실무과에서 작성해서 본부장실, 장관 차관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저 BH 청와대 과거에 청와대였죠. 예. 제가 있을 때는 청와대도 관심 가질 사안이다라고 하면 민정수석실까지 체크를 해서 다 배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업무 절차 아니 프로세스. 정부의 장관 혹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출국 금지가 됐어요. 네.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 일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주요 인물이 출국 금지가 됐다. 그럼 네. 내부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예. 그 쭉 결재를 올리고 그리고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민정수석실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재를 올리는 건 아니고요. 예. 출국 정보 금지는 그 긴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 보고. 먼저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고 사후 서면 보고를 합니다. 아하. 보고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라 이런 메이지. 당연하죠. 그걸 알아야 나중에 국회에서 질의할 때 그렇죠. 당 차관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네네. 그 근거를 여쭤보는 건데 하나는 법무부 내부에서 쭉 보고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요인 되면 네네. 더구나 사건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은 예. 내부 보고 당연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하는데 인사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내부적으로 정보 보고도 했고 또 그와 별도로 그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되면은 그렇죠. 그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는 각 그 부처에 예컨대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청에 그렇죠. 출국 금지 여부는 출입국 당국에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사실 조회를 다 해서 예. 저희가 바로바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 그렇죠. 이거는 출국 금지 됐을 때 이미 내부 서면 보고가 됐을 것이고 예. 또한 이 3월 초인가요? 최근에 호주 대사 내정되고 인사 인사검증. 검증할 때도 또 한 번 내부적으로 그 보고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법무부가 사실 출국 금지하고 네네. 법무부가 인사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예,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넌센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법무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렇다면은 예. 법무부의 무자는 예. 없을 무자가 되겠죠. 없을 문자가 되겠죠. 이걸 몰랐다는 거는 법무부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게다가 풀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출국을 네, 몰랐다는 데면 그렇고 법무부가 풀어주잖아요. 네네네. 이제 원래 출국 금지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사기관이나 뭐 과세관청이나 여러 그렇죠. 기관에서 요청합니다. 사정기관에서 이 사람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네네네. 조사해야 되니까 혹은 수사해야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제 출국 금지를 하는 건데 근데 법무부가 그 출금을 해제했어요. 네, 해제했는데 애초에 공수처가 요청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자기들은 출금 해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하게 요청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수사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사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면 네네. 요청 안 할 텐데 이게 해제됐다는 게 이해 가십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과거에 가죠. 제가 있을 때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것도 제가 하셨군요. 회의를 주재를 해서 딱 전문 분야군요. 뭐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출국 금지가 좀 과하지 않은가, 이거는 너무 좀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검찰, 경찰은 수사를 위해서 이 사람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갖다 당연히 보냅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그 해지를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출국금지 재판을 김국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문에 예. 기소된 이후에 제가 과거에 출국금지 관련 판례들을 하급심 판례까지 제가 다 저기 연구를 해봤는데요. 수사를 이유로 사례가 됐으니까 예, 이제. 수사를 과세관청에 이제 체납 이후로 출국 금지가 된 경우는 성소율이 한 15%나 20% 정도가 됩니다. 예. 거기는 법원뿐만 아니라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종종 인용이 됩니다. 예. 하지만 수사를 이유로 이의신청, 법무부 이의신청한 경우는 거의 그 인용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용이 되는 경우는 수사 단계가 아니라 기소되고 1심에서 무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냐. 1심에서 무죄도 받고 내가 수사도 다 받았고 재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했는데 항소회가 계속 이래도 못 나간다. 그런 경우에 법원에 취소 소송을 했을 때 손을 들어준 사례는 한 두세 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건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사례를 다 뒤져봤더니 판례를 다 뒤져봤더니 요지는 이거네요. 수사 단계에서 네네네. 수사 기관이 출국 요청을 했는데 네네네.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네네네. 출국 금지를 푼 사례는 없더라. 없습니다. 제가 없고 이건 완전 범인 도피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판례를 내가 찾아봤는데 네네네. 이런 사례는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도피시킨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 혁신당 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자기들은 공수처가 통보해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거든요. 수사에 관한 부분은 예. 뭐 통보하지도 않고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 출국 금지는 수사 작용이 아니라 수사를 위한 보존 처분 행정 작용입니다. 그 행정 작용은 내부적으로 출입 탐구했을 때 내부적 보고를 다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체크를 해서 했고 또 인사 검증 단계에서도 다 회신을 했었습니다. 이 말장난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수사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예. 하는데 그건 수사 내용이 아니라 수사에 따른 행정 내용이다. 말장난이고 그는 국민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인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 절차는 당연히 보고를 한다. 보고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의미가 없죠. 예. 묻지 않아도 보고하는데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면 대통령실이 없다는 얘기죠 또. 보고 안 하면은 나중에 왜 보고 안 했냐고 담당 공무원이 그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습성상 보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대통령실은 마치 자기들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법무부가 없는 것이고 없을 묻자가 됩니다. 예. 대통령실도 없는 거예요. 없어. 보고를 예, 안 하면 왜 보고 안 하냐고 물어봐야죠. 예, 예. 왜 주권자 국민들이 그 세금을 내서 그분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 차규원 전 본부장이 이제 조국 혁신당의 예비 후보가 되더니 발언이 엄청나게 세지셨어요. 뭐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본인의 너무나 전문 분야라 게다가 이 건으로 소송을 하셨잖아요. 예. 3년 동안 계속 그 판례 검토 모든 부분을 제가 다 검토하고 예.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네요. 뭐 대한민국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금 해제도 말이 안 되고 출금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이어서 어떻게 아느냐 하는 해명도 말이 안 되는 네네. 것이고 그러면 출금 이런 해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전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수사기관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출금 해제는 누가 시킨 겁니까? 그는 뭐 형식상으로는 지금은 뭐 위원장이 뭐 다르게 달라졌든지 모르겠으면 제가 있을 때는 그 출입국 본부장이 위원장이었는데요. 본인의 위치에 있던 네네네. 누군가가 지금 아마 그 뭐 그분께서 아마 회의를 주재했을 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이런 사안은 예. 그 출입국 관리 공무원 출신인 그 본부장이 그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없겠죠. 네, 그 사전에 다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예. 어떤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힘은 위에로부터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죠? 예. 누구 말이라고 하면 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라고 하면 당연히 따르겠네요. 뭐 저 본부장은 장관의 참모이니까요. 예. 당연하게 그러겠죠. 법무부 장관. 예. 법무부 장관에 그러면
단독 판단이냐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냐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예. 그 박성재 장관님께서는 검찰 시절에 예. 그 아주 강직한 검사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강제가 검사이셨기 때문에 검사로 양심이 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님 그 본인 단독의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검사들은 이럴 때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하죠. 전국의 검사들은 예. 속으로 이게 뭐지? 이게 말이 되나? 검사로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사들은 아니 수사를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 이종섭 전 장관은 이 건 관련해서 소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을 대상으로 수사도 안 됐어요. 물론 뭐 저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에 가서 4시간 조사를 간이 받았다고 언론에 수사했는데. 뭐 나왔는데요. 예.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그 뭐 오후 4시간 조사받고 그 진상 규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4시간이면요. 대질 조사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4시간이면 가서 몇 마디 묻지도 않고 4시간 지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4시간이면 그냥 인사하고 예.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하고 예. 쓰고 출력하고 읽고 하다 보면 4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약식으로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본인 아래 네네. 부하들 수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질 조사도 필요합니다. 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장관에게 묻게 돼 있는데 장관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니까 최종 피의자를 핵심 피의자를 자 이 건은요 전문가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인재 영입 8호 차규근 예비후보 저희가 따로 모실게요. 조국 혁신당 얘기로는 예.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겸손 힘들다 공식 경제가정교사 최백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또 혼내주시려고? 아니 그보다 지금 언론이요. 예. 저는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언론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언론은 국민에게 어떤 진실을 사실을 전달을 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국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태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언론이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이거 외면을 하고 호도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요. 모르게 되면은 국민들이 준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막 쓰나미가 해일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언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저는 오늘 이제 무역 수지 요새 무역 수지 호황이다 뭐 이런 이런 얘기 있죠. 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가를 오늘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어저께 이제니까는 3월달 열흘치 이제니까 네. 관세청에서는 이제니까 10일 단위로 이제니까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무역 실적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는 10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됐는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3월 열흘치가요. 딱 2년 전 대통령 선거가 3월 10일 날 있었잖아요. 네. 2년 전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 직전에 3월 10일치하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딱 대비가 되는데.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수출이 가다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화면에 지금 나온다시피 예. 첫 번째 메뉴는 수출액이에요. 전체 수출액이요. 열흘 동안에요. 예. 그러니까 위에는 2016년, 17년, 18년, 22년, 24년까지고. 그러니까 이게 3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에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10일치가 135억 달러 정도로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도 이렇게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네. 네? 156에서 135로 줄어드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잠깐만 이거 지금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앉아 있는데. 반도체 수출 뭐 늘어나 뭐 그렇죠. 연속 흑자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반도체만 이제 그러니까는 조금 늘어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전체 수출을 한번 봐보세요. 예. 2022년도 2년 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바로 직전에 예. 3월달 10일치에 비해서 70%뿐이 안 됩니다. 지금 수출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하기 전에는 188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35잖아. 예, 이게 7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에 70% 수준밖에 안 된다. 예. 30%가 날아갔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보자 이거예요. 반도체가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어요. 반도체가 워낙에 안 좋아서 지금 이게 이제 좀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게 조금 올라갔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그 비교하면 70% 수준이에요. 이것도요. 아, 그러네. 예? 그리고 이 수준은 2018년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6년 전보다 못하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반도체 수출 지금 호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잘 됐다고 하는 것도 아직도 6년 전 수준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걸 잘 됐다고 하고 있다. 예. 그래 뭐 중국 수출은 계속 이제 내리막길인 거고요.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요. 그 경상수지 흑자라는 건 뭡니까? 이제 경상수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달 경상수지 집계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데 이건 이제 예.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예. 한국은행 통계인데 경상수지도 그러니까는 뭐 최고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에 지금요. 예. 9개월째 지금 무역수지가 흑자를 가면서 근데 경상수지는 대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커다란 항목이요. 커다란 항목이 상품수지라는 거 이게 바로 무역수지입니다. 상품수지가. 예,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해외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 나가는 이런 소득들이 있잖아요. 네. 그 투자 소득 수지가 되게 큰 항목들인데 경상수지가 윤석열 정부 21개월 동안 437억 달러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상품 수지가 386억 달러로 9개월 연속 흑자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서비스 수지가 거의 다 이걸 까먹어요. 까먹는 그러네요. 시기라고. 그러네요. 그럼 뭘로 채우고 있는 거냐? 이 투자 소득 수지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요. 경상 수지를. 투자 소득 수지는 이거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하청업체나 직원들한테 월급 주기 위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을 하기 때문에 네. 달러가 외환보유고로 이게 이전이 된다고요. 예, 예. 근데 이 투자 소득 수지는 개인이 안 내놓으면은 그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개인이 주식 투자했다든가 예. 부동산 투자했다든가 그런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액은 335억 달러 줄어든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만약에 다 수출이 예. 수출로 이걸 만들어냈으면 외환보유가 늘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개인이 벌어들인 거라 예. 나라가 벌어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전이 안 되니까 예. 외환보유는 그대로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아래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21개월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3분의 1 줄어들었어. 그러네. 문재인 정부가 3배가 더 많다고 상품 수지가 무역 수지는 4배가 더 많았었어요. 비교가 안 그러니까 되네. 이런 구조가 맞는 거야. 무역 수지를 가지고 경상 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 외환보유가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보다 4배가 지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상 수지도 그러니까 3배나 많은데 이게 바람직한 구조죠. 그런 거죠. 이게 바람직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는 왜 그러면 이게 흑자가 됐느냐? 무역수 흑자 이유가 예, 뭐냐? 이거를 이제 좀 들여다봐야 돼요. 무역은 잘하고 있는 거냐? 예. 그 보시게 되면요. 이게 예. 이제 작년도 1월 달부터 올해 올해 2월, 올려주세요. 예. 올해 2월 달까지 예. 수치가 많아서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가 수출 증가율이고요. 예. 오른쪽이 중간에 있는 게 수입 증가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 그럼 제가 빨간색으로 중간에 딱 해놓은 부분이 작년 6월 달부터 흑자로 플러스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딱 보게 되면 수입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생긴 거야. 아 수입을 조금 해가지고. 네, 수입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예. 그거보다 수입이 더 줄어버렸어. 예.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거야. 이게 흔히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이렇게 불황형 흑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입이 줄어드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경제가 이게 수축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입을 해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원자재도 원자재를. 수입하고 장비도 그러니까 기계 장비도 수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도 수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입 증가율은 계속 마이너스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이제 그러니까는 예.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바뀌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된 것은 10월 10월 달부터고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된 것은 작년 6월 달부터고. 예. 근데 그것은 첫째는 그러니까 수입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거.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수입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플러스가 된 건데 예. 이제 수출 증가율도 수출 증가율 플러스 된 건 왜 그런 거냐? 10월부터인데 제가 이제 이걸 여러 번 얘기했듯이요. 예. 2022년도 10월 달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화면에 보듯이 6월 달에 탈중국 선언을 하잖아요. 나토 참석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급감을 하잖아요. 저기 수출 보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요. 그렇죠. 그렇죠. 수출 증가율이 20% 안팎으로 증가하다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한 1년 내내 속였죠. 대중을.
이거는 중국의 그렇죠. 경제 구조가 변해서 네. 그렇다고 계속 속였는데 경제 구조가 무슨 한 달 만에 변합니까? 아니 어떻게 20% 안팎 증가하다 갑자기 저기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냐고요.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꺾였거든요. 예. 이게 이게 윤석열, 중국 수출이 주도한 거야. 중국 수출 윤석열 감소가. 대통령이 나토 참석해서 탈중국 선언하자마자 벌어진 그러니까 이게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6월 초에 가서 탈중국 선언을 하거든요. 지금 최상목 저기 기재부총리가요. 그래서 중국 스페인에서?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교수님 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 예. 때문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야. 중국 때문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고 이어져야 예. 되니까 그 말은 빼고 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진짜 언론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어지죠. 진짜 원인이 따로 있는데 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마이너스로 이제 꺾여 이제요 드디어.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는 수출이 이제 회복으로 이제 갈 거다. 이게 기저 효과.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2022년이 예. 그거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니까 플러스가 된 예. 것이지. 그래서 앞에 장에 수출이 그러니까 플러스로 반전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야.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계 무역 수지 순위가 어떻게 되냐? 무역 수지를 보면요. 지금 예. 끔찍한 게 작년도 한번 기억나세요? 우리나라가 200위 정도 했다. 북한보다 그러니까 저기 밀렸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무역 수지가 세계 10위권이에요. 보통 그 도표 있습니까? 도표 띄워봐 주세요. 아니 이거 먼저 잠깐 봐보세요. 예. 일단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197을 했었어요. IMF 앞에 보세요. 5위, 6위, 11위, 8위, 18위 이렇게 하다가 예. 197위가 뭐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으로 이제 막 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뭐냐면 정권 내내 10위권에서 놀았는데 무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예. 똑같아. 197위, 181위 181위로. 이런 거 보도 안 하지. 그래 이게 그러니까 세계 경제 환경을 탓했잖아. 그러면 순위는 상대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게 아니야. 그렇죠. 예? 세계 경제가 다 나빴으면 그래서 순위는 상대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숫자는 나빠도 순위는 비슷해야죠. 그렇죠. 우리만 나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순위가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197위 들어본 적도 197위, 181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들어본 적도 이게 없는 북한 봐보세요. 북한이 87위, 111위야. 들어본 적도 없는 순위입니다. 진짜 이런 이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안 해. 보도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수치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요. IMF 수치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끔찍한 상황이 뭐냐면요. 자, 이게 역대 정부의 무역 수지가 세계에서 순위를 정리했는데 너무 양이 많을까봐 제가 김영삼 정부 때 봐보세요. 그때 이제 100위권 바뀌었었어. 예? 예.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외환위기 빵 터진 거야. 예.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예. 이제 소위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언제 또 한 번 이제 100위권 밖을 벗어나냐면요.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그때 161위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순간에 위기가 닥쳐와. 예. 예? 근데 자 봐보세요. 위기가 닥쳐올 때 무역 수지가 나빠지는 건데. 예. 근데 우리 이번에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죠. 근데 이거 봐보세요. 위기가 안 닥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안 좋잖아 지금요. 최고로 지금 안 좋은 역대 상태야. 최악이에요. 역대 최악이야. 역대 최악의 정권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겠어 지금 상황이요.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닌데.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하나만 더 해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면 자, 그거 뭐 민주주의 수는 저기 이제 많이들 들으셨었고 민주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는 맨 마지막에 화면을 이거 보시게 돼. 요거 전에 거예요. 예, 이겁니다. 팬데믹. 이게 뭐냐면은 예.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예. 가계의 가처분 소득입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요. 가처분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때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2020년에요. 예. 2월 달부터 그렇죠? 근데 그때도 가처분 소득은 올라갔었어. 올라가고 있었어. 올라갔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저 맨 끝에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22년 이거네요. 1분기야. 자연 재난이 올라왔을 때도 올라갔었어. 상승하던 게 네. 지금은 정치 재난이잖아. 정치 재난이. 정치 재난이잖아요. 정치 국제관계 재난.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정치 재난이죠. 예. 그런데 보게 되면 가계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고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로 보여주면 명백한데 예. 그리고 교수님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말하잖아요. 아니 가계가 수치로.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되니까 이 수치가 이래서 나왔겠어요. 소득이. 181이, 네? 191이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근데 제 얘기는 언론이 이걸 보도 안 하고 무역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꼭 정반대 얘기라고 앉아 있으니 거짓말이에요. 이게 대역 죄인이지. 거짓말. 역사의 죄인이지. 거짓말쟁이들 진짜. 아,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거는 그냥 거짓말쟁이 정도가 아니라. 자,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하실 거잖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